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경선 토론회 진행을 맡은 송인호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2월 8일에 치러지는 전당대회에 앞서서 당대표 후보자로 나선 문재인, 이인영, 박지원 이 세 분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좌석 배치 순서와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후보자들을 소개하는 영상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순서를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먼저 각 후보자들의 기조 발언을 시작으로 세 분 후보께 드리는 공통질문, 1대2 핵심 공약 토론, 그리고 공통질문, 후보자 주도권 토론, 다시 공통질문과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서 세 분 후보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위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에 정해진 답변을 꼭 지켜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보자의 기조연설로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죠. 각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문재인 후보가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위기에 빠진 우리 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전면에 나서서 당을 이끌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이 이기기 위해서도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당의 간판이 되고 얼굴이 돼서 선거를 이끌어야 합니다. 정권 교체의 희망을 국민들께 드리는 면에서도 제가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꽁도 묻고 알도 먹어야 합니다. 총선에서 이기고 또 정권 교체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북의 요구고 또 호남의 요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지난 대선에서 받은 48% 지지를 살려서 내년 총선 때까지 당 지지도를 40%까지 확 끌어올릴 자신이 있습니다. 호남에서만 이기는 정당이 아니라 전국에서 호남 바깥에서도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후보의 기조연설 들어보도록 하죠. 광주 전남을 거치면서 변화에 대한 열망을 확인했습니다. 전북에서 완성해 주십시오. 지난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았습니다. 14곳의 시장 군수 중에 7분이 무소속이셨습니다. 우리 당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바꿔라 이런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저의 해법은 세대 교체입니다. 리더십 교체보다 더 분명한 혁신의 메시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길을 묻습니다. 과연 누가 당대표가 되었을 때 우리 당이 확 바뀌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문재인, 박지원 이 두 분을 대표로 선택하셨을 때 그냥 그대로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대로 안 된다면 이인영으로 바꿔주십시오. 네, 자 다음은 박지원 후보가 기조연설해 주시겠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호남은 선거 때마다 압도적으로 우리 당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우리 당은 실패만 했습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최근 정동영 고문이 당을 떠났습니다.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북에는 정세균 대표가 계십니다. 저는 정세균 대표의 구당 정신을 보았습니다. 저 박지원, 정세균 대표와 함께 위기에 처한 우리 당을 구하겠습니다. 당 대표가 되어서 공천혁명을 이끌어내고 대선 후보도 보호하고 키워낼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싸울 때는 싸우고 할 말은 하겠습니다. 감동적인
협상도 하겠습니다. 정치를 살려내겠습니다. 제가 호남의 정신을 살리고 통합의 당을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한 개의 주제를 가지고 3명의 후보가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인데 답변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동영 고문이 탈당을 했습니다. 대선 후보까지 지내신 분이 탈당을 했다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측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탈당을 하면서 새정치연합이 서민과 중산층이 아닌 중상층을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을 따라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탈당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정연의 야당성과 야당성 상실과 무력감을 지적한 말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영 후보부터 답변 듣도록 하죠. 우리 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의 길로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좀 부족했습니다. 마땅히 재벌에 맞서 싸워야 했지만 또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싸워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위해서 싸우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늦었지만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현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갑들의 횡포로부터 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비정규직을 위해서 나서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을지로위원회가 당의 간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을지로당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정당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친환경적인 삶, 사회적 경제, 공동체를 복원하는 우리 당의 모습을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박주원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밝히지만 대통령 후보인 분이 우리 당을 탈당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개인적 선택이다. 동조하는 분도 전혀 없다. 이렇게 꼭 말씀하셔야 될까? 참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파주의의 패권주의 때문에 탈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은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복지 그리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호남 정신, 당 정체성을 위해서도 종북 세력과는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서 우리가 정권교체의 길로 매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은 문재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당의 정체성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중도 개혁 정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확립해 놓으신 그런 정체성입니다. 이 노선만 제대로 걸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히 진보적입니다. 정동영 의장님은 계파 때문이 아니라 우리 당의 노선이 더 진보적이지 못하다. 이래서 당을 나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민과 중산층들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했던 것 반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이 진보 정당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의 당원 동지들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스펙트럼이 아주 넓습니다. 중도 개혁 정당을 가운데 놓고 왼쪽으로 보다 진보적인 분들, 오른쪽으로 또 보수적인 분들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넓게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세 분 모두 새정치민주연합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호남의 민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의 무더기 당선이 그거고요. 그다음에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새로 입성을 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증거인데 호남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관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하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이고요. 이번에 순서에 따라서 박지원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호남 정치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무한 희생과 무한 헌신을 해왔습니다. 동학혁명,
민중이 주인인 나라를 이곳 전북에서 시작했습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 일제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주동자로 대구에서 오랫동안 감옥을 사셨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도 우리 호남에서 실시되었습니다. 호남 차별에는 침묵하고 앞장서 싸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호남 차별, 인사 차별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취했는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호남 정신인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위해서 싸울 때는 싸우고 할 말을 하는 그런 정치를 할 때 호남에서 복원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다음은 문재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당이 호남의 지지에 안주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이 호남에서는 기득권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호남에서 지지를 모아주어도 밖에 나가서는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음에는 이기려는 그런 절치부심의 결기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호남에서 아무리 어색이 많아도 전국적으로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그리고 또 정권을 교체해내지 못하면 우리 전북의 정신, 전북의 가치, 전북의 정책을 실현해낼 수 없습니다. 단적으로 새만 것만 보더라도 우리 정권 때 시작했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정권 교체를 해내는 길만이 호남의 지지를, 또 호남의 신뢰를 찾는 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다음 이인영 후보 순서네요. 어찌 보면 호남이 더 이상 우리 당의 홈그라운드가 아닌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이런 잘못된 공천이 불러온 화였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나고 그 인터넷 신문에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무소속 돌풍 아닌 초강력 태풍, 전북 새정연 후보 추풍낙엽. 이런 기사입니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도 우리가 새누리당보다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공천을 잘못해서 패배했습니다. 730 재보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공천을 잘못해서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선거에서 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천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천을 잘못함으로써 우리들의 분열을 자초한 측면들도 있었습니다. 2016년 총선 반드시 공천 개혁을 통해서 전라북도 민심에 부합하는 공천의 길을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주 MBC에서 주관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경선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 기례의 핵심 공약 토론 시간입니다.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해보는 시간인데요. 토론 방식을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 후보에게 5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먼저 한 후보가 자신의 핵심 공약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해서 2명의 후보가 순서대로 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다시 반론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합리적인 토론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공약에 대한 발언 시간은 1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 모든 반론과 재반론 시간도 역시 1분으로 제한하도록 하죠. 자, 그럼 순서에 따라서 핵심 공약 토론 첫 번째 순서로 문재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의 핵심 공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첫째, 친노 비노 개판 논란을 없애겠습니다. 당 운영과 인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째, 당 대표 손에서 공천권을 내려놓고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공천 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셋째, 지역분권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중앙당이 독점해온 국고보조금, 인사권, 공천권, 정책 기능을 지도당으로 대폭 이양하겠습니다. 넷째,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각 지방 권역에서 상향식으로 그렇게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네트워크 정당, 플랫폼 정당, 스마트폰 정당으로 당원을 우리 당의 주인으로 만들고 동시에 지지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당의 지지율을 40%까지 올려서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기는 정당 만들겠습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이인영 후보부터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동감합니다. 개파 공천 또 분열 이런 것들 마땅히 종식해야 합니다. 공천 개혁도 있어야 되고 또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지역 분권 정당의 길도 저와 같은 길입니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상향식으로 도입하는 것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NS 정당, 플랫폼 정당 마찬가지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새로운 기반이 저는 커뮤니티 정당 이런 것으로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연청, 호남 향후회, 또 노무현 대통령의 노사모, 또 문재인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SNS 정당을 넘어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우리 당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사회적 각 분야에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분들이 우리 당의 기반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우리 이인영 후보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런 커뮤니티 정당을 만드는 그 방법이 지금과 같은 당원 구조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트워크 정당, 플랫폼 정당, 또 스마트폰 정당을 만드는 것이 그런 커뮤니티 정당을 만드는 길입니다. 그 플랫폼 가운데 하나를 이 커뮤니티를 만드는 그런 플랫폼으로 만든다면 우리 당의 당원들과 또 지지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이 커뮤니티를 아주 활발하게 다양하게 그렇게 만들게 될 것이라는 그런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 식의 그 우리 당의 혁신을 우리 이인영 후보께서 저와 함께 이렇게 만들어 나가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께서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박지원 후보 반론 들어보도록 하죠. 저는 이미 한 달 반 전에 박지원표 10대 혁신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러한 공약을 발표하지 않다가 최근에 말씀하는 거 보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제 공약을 대구의 참여연대에서는 제일 좋은 공약이다. 이렇게 환영하면서 지지를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공약도 저와 비슷하기 때문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그렇지만은 친노 비노 개파를 없애겠다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친노 수장이 2년 반 무엇하고 이제 대표 나와서 없애겠다고 하는지. 지난 총선 친노가 다 공천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패했는데 이제 그러한 공천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과연 국민들이 진실성을 믿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하게 선언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혁신 방안들은 이번 전당대회 때 급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천정배 전 장관이 2011년도에 우리 당 그 혁신위원장을 할 때 그때 이미 마련해서 발표를 했던 혁신 방안이고 제가 2011년 후반기에 혁신과 통합운동을 할 때 그리고 민주통합당을 창당할 때 우리가 창당 선언문에서 약속했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 대선 때 공약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안철수 후보와 함께 발표했던 새정치 공동 실천 선언 속에서도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친노 비노 개파 논란, 제가 친노의 대표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저만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정당대회에서부터 우리가 친노, 비노 이런 좀 분열의 언어를 이제는 좀 그만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핵심 공약 두 번째 순서로 이번에는 이인영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전당대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저는 계속 세대교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친노, 비노, 영남, 호남을 다 뛰어넘어야 한다면 새로운 선택, 제3의 길을 선택하시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바꾸고 또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당을 개방하고 또 화합해서 수많은 인재들이 구름같이 모여들고 하나가 되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피를 새롭게 수혈하는 것이고 대대적인 물갈이, 신진대사 이런 것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러나
원칙이 없으면 보복이 됩니다. 공천이 중요한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전략 공천을 없애서 당대표의 전행을 없애야 됩니다. 둘째는 혁명적인 공천 원칙을 새로 세워야 합니다. 예컨대 정치 신인은 진입이 쉽지만 오래 하신 분들은 선수를 높여나가는 것이 어려운 이런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박지원 대표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인영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대 교체, 리더십 교체 요구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은 일본과 미국, 죄송합니다. 영국과 미국의 예를 많이 드시는데요. 미국은 하원 의장이나 상하원 원내대표가 야당의 대표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공격을 합니까? 그러나 대통령 후보는 클린턴이나 부시나 오바마처럼 젊고 또 꿈을 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섭니다. 영국의 경우는요, 일본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수상 후보가 곧 야당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인영 후보에게 경험과 경륜을 조금만 더 쌓으면은 앞으로 참 좋은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조금은 동문서답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우리가 세워야 할 새로운 공천의 원칙이 무엇이냐 이런 것입니다. 전략 공천을 폐지하겠다는 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정치 신인의 진입은 쉽지만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의 선수를 관록을 쌓아가는 기준은 어렵게 하겠다는 이런 원칙을 적용하시는 것은 어떠냐. 이 질문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공천 혁명을 하려면 개파 공천, 막대기 공천 이런 것을 하지 않으려면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의 요컨대 배심원단과 같은 시민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적으로 걸러내는 이런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3배수 내지는 4배수로 압축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누가 봐도 투명한 그 경선 절차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경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공천혁명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후보께 문재인 후보 제가 발언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이인영 후보님 이 공약을 제가 거의 다 동의하는데 하나 딱 예는 하면서도 100%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전략공천을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당의 공통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특히 우리 당이 이 공천이 이렇게 대표나 개파에 의해서 사사롭게 또는 개파 나눠먹기식으로 되지 않고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이렇게 돼야 한다는 점은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만약 전략공천을 없앤다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정치 신인들의 진입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세대 교체하고도 저는 모순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전략공천은 유지하되 이 전략공천까지도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확실한 기준을 사전에 확정해서 거기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이것이 과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렸던 세 번째 원칙을 기억하지 않고 계십니다. 제가 드렸던 세 번째 기준은 시민 배심원단과 같은 시민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1차적으로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정치 신인들의 진입은 더 쉽게 보장하고 또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선수를 거듭할 수 있는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그 경선 과정을 통해서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셔서 마땅히 그 시기에 그 시대에 필요한 정치인들을 당선시켜 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전략 공천은 이제 그 긍정적 기능보다는 부정적 그 기능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마땅히 그 구멍을 닫아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핵심 공약 토론 세 번째 순서로 이번에는 박지원 후보 차례입니다. 본인의 핵심 공약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공천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전략 공천도 해야 되지만은 저는 공천심사위원회를 폐지해서 완전 국민경선제로 가야 된다. 그래야 개파 공천이 근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집권을 위해서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략적 6곳의 비례대표 2석씩을 활당하겠습니다. 또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정치, 당무 참여를 위해서 광역 기초의원 중 각 한 명씩 비례대표 선출권을 주겠다. 그리고 시도당에 대폭 공천권을 이양해서 청년 의무 공천제를 도입하는가 하면은 시도당에 국고보조금을 대폭 지원해서 당원 교육을 열심히 시키겠다. 민주정책연구원의 시도 지부를 만들어서 전북에 맞는 정책과 공약을 개발하겠다. 네. 이것이 제 핵심 공약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가 반론 기회에 있습니다. 예, 그 전략 공천이 많은 패단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정치에 어떤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이 산소 마스크 같은 역할을 한 그런 순기능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전략 공천의 기준을 어떻게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세워나가느냐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대표님 공약도 다 제가 공감합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또 의문인 것은 영남 5개 권역과 강원도 합해서 6군데 약세 지역에 2명씩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19대 비례대표가 21명인데 그렇게 12명을 권역에 할당하고 나면 9석밖에 남지 않습니다. 비례대표의 원래 목적인 직능 또는 전문가들을 모시는데 어르신, 청년 또는 노동, 장애인, 우리 당직자 이런 골고루 비례대표를 모시는데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 발로 듣도록 하죠. 그것은 우리가 패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말씀하시는데요. 결국 집권을 위해서는 취약 지역에서도 그러한 전문가, 당직자 이런 사람들을 비례대표로 모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해결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청년이나 노인 이러한 것도 충분히 감안될 수 있습니다. 지난 총선 비례대표 친노에서 완전히 공천했는데요. 지금 제대로 평가받습니까? 제가 문재인 후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패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권을 위해서는 한 번도 국회의원을 내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 배려를 해서 올리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인영 후보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후보께서 내신 공천혁명 5가지 또 정당혁신 5가지의 이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핵심이 빠져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천혁명의 과정에서 또 정당혁신의 과정에서 신진대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하자면 우리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물갈이의 요구는 어떻게 충족시킬 것이냐. 이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정치 신인에게는 관문이 문턱이 낮아져야 하고 또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런 새로운 공천 룰, 원칙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공천혁명과 관련해서 제시하신 몇 가지 아이디어가 약간 표를 의식하신 거 아닌가 이런 의아심도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약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반론하시죠. 정당의 목표는 집권입니다.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취약 지역에 특혜를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10%만 더 득표를 하면은 집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진대사 말씀하셨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은 항상 젊은 피를 수혜를 받아가지고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인영 의원도 386 세대로 김대중 대통령이 픽업해서 전략공천해서 국회의원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486, 586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년들을 전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늙어가지고 기득권화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공천혁명 중에 청년 공천 의무제를 두고 또 이러한 신인들을 위해서는 적당하게 전략공천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인영 후보처럼 전략공천 없애면은 신인들 진출 못합니다.
청년들 젊은 피 수혈 못 받습니다. 네. 자, 다시 공통질문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개의 주제를 가지고 세 명의 후보자가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인데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리도록 하죠. 자, 이번에 당대표가 되시는 분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시게 되고요. 또 대선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새정치민주연합이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 실패함으로써 10년째 야당의 자리에 있고 또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자, 내년 총선 정말로 중요한 계기가 될 듯한데 총선 승리 전략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순서에 따라서 이인영 의원부터 듣도록 하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마땅히 세대교체가 성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당이 세대교체에 성공하면 젊고 매력적인 후보들이 우리 당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 문을 두드리는 과정에서 기득권이 부서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은 낮아지고 오래 하신 분들의 기득권은 엄격히 제한되기 시작하면은 저는 마땅히 새로운 얼굴들이 우리 당의 간판이 되어서 총선에 나설 것이다. 그럼 국민들이 많이 지지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 되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 또 을들의 정당, 비정규직들의 정당, 그리고 영세 상인들의 정당, 자영업자들의 정당, 중소기업의 정당 이런 모습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길이 저는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지원 후보 답변 듣도록 하죠. 글쎄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좋은 후보를 공천해야 됩니다. 지난 총선 때처럼 친노들이 독식을 해가지고 그런 공천을 하면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리고 역시 당 대표가 얼마나 공천 후보들을 혁신적으로 해서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문재인 후보께서는 자기가 당 대표도 되고 대권 후보도 돼서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국물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역대 선거에서 가장 수도권을 필두로 해서 강원도, 어디도 저에게 많은 초청 연사로 초청을 합니다. 심지어 박원순 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전북 출신입니다. 저하고 어떤 관계로 선거에 이겼는가, 그러한 대표가 우선적으로 선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문재인 후보 차례입니다. 예, 호남뿐만 아니라 호남 바깥에서도 이기는 것이 관건입니다. 제가 경합 지역의 후보들과 함께 손잡고 다니면서 당선시키겠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5% 이내로 이렇게 아깝게 석패한 곳이 전국에서 29곳입니다. 1% 이내로 정말 아깝게 이렇게 떨어진 곳이 5곳이나 됩니다. 이런 지역들만 당선시켜도 우리 당은 단번에 이렇게 다수당이 될 수 있습니다. 투명한 공천의 공천혁명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그 비례대표를 지방 권역에서 뽑아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또 약세 지역에 대한 그런 어떤 더 배려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강원에서 무조건 2자리씩 이렇게 비례대표를 할당하겠다는 것은 저는 조금 무리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경합이 치열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박지원 후보님. 예. 정치인들에게 별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잘 키우는 별명 하나가 공부가 10명 몫을 해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좋은 별명은 자신의 정치 철학과 함께 장점을 부각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박 후보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또 별명이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의리의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대북송금 특검 때도 저는 끝까지 대통령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대북송금 특검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도 이해했다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됐든 제 경우는 의리를 지키는 그러한 정치인으로서 사실 배우 김보성 씨보다도 훨씬 의리를 잘 지키기 때문에 쌍두마차로
그걸 좋아합니다. 네, 의리 박지원.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는 별명은 무엇인가요? 저는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는 저를 뭐 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젠틀 제인 이렇게 이제 많이 부릅니다. 제가 이제 점잖다는 뜻인데 뭐 좋은 뜻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좀 독한 이뜻을 가져라, 그런 주문을 받습니다. 제가 뭐 독한 성품은 못 됩니다만 우리 당의 혁신만큼은 독하게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후보님 좀 네거티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거티브 제일 잘하시잖아요. 예. 여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예. 자, 이인영 후보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저는 486, 리틀 김근태 이런 그 정치적인 그 별칭이 있습니다. 리틀 김근태라는 명칭은 저에게는 영광스러운 그 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김근태의 이름으로 그것에 기대어서 정치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분들처럼 상속된 재산으로 정치하는 길을 가지 않고 창업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 이인영의 이름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의 면모를 보이면서 그것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주 MBC가 주관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경선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끼리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드리도록 하죠. 자, 후보자 한 명에게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한 후보가 5분의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상대방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집중적으로 상호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단 합리적인 토론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는 후보는 한 후보에게만 집중하지 않도록 그 두 분에게 적절히 좀 해주시고요. 또 효과적인 토론이 되기 위해서도 질문은 가급적 짧게 해서 상대 후보의 충분한 답변과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도권 토론 첫 번째 순서로 문재인 후보입니다. 자, 먼저 어느 후보께 질문을 하겠습니까? 예, 우선 이인영 후보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분 동안 하는 거죠? 네. 예, 저는 5분을 드릴 테니까 적절히 두 분에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정치를 좀 바꾸고 또 우리 당을 바꾸고 싶은 마음으로 정치에 이렇게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아마 이인영 후보님도 그런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당대표 이렇게 나서신 것도 아마 그런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재그위원도 하시면서 이렇게 정치를 꽤 이렇게 해오셨지만 결국 못 바꾸셨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우리 이인영 후보님 혼자의 힘으로 그렇게 우리 정치와 정당 문화를 바꾸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번만큼은 저와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정당의 어떤 기득권 이걸 좀 바꾸면 어떨까 이런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마 우리만 가지고도 안 될 겁니다. 뭐 박원순 시장, 안희정 지사, 안철수 대표님 이런 분들과 함께 희망 스크럼 이런 거 만들어서 함께 조금 우리 당을 변화시키자는 그런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당이 혁신의 길로 가는 길이라면 또 우리 당이 사는 길이라면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 당에 들어온 것은 문재인 후보님보다는 먼저지만 또 그 못지않게 문재인 후보께서는 참여정부의 실질적인 중책을 맡아서 저와 또 다른 그 길에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바꾸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 막강한 힘과 위치에 있으시면서 우리 문재인 후보님도 바꾸시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얼핏 정치는 더 문재인 후보께서 짧게 했기 때문에 세대교체의 적임자는 바로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대중 대통령의 40대 기수로는 아예 성립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하신 지 거의 15년 이상 되셔서 40대 기준을 주창하시고 우리 한국 사회 정치를 바꾸셨습니다. 그와 같은 길을 제가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 길을 오히려 문재인 후보께서 열어주시면 안 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박지원 네. 그 후보님,
저는 이게 당권 대권 분리 자꾸 말씀하시는 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대선은 3년 후의 일이고 또 우리 당부터 살려놓고 봐야 다음 대선도 있는 것인데 왜 자꾸 대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이해를 못했었는데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박지원 후보님은 이렇게 당 대표직을 권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표가 그동안 이 자의적으로 행사해왔던 여러 가지 권한들을 손에서 내려놓는 것이 우리 당 혁신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천권이 그렇죠. 특히 또 우리 또 박지원 대표님은 아주 오랜 어떤 정치 경력 또 관록을 갖고 계신데요. 또 그런 만큼 우리 당을 이렇게 만든 책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박지원 대표님께서 국민들에게 우리 당이 변화할 거다 이런 희망을 드리지는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지원 대표님께서 우리 이 당을 위해서 기여하시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닐까. 그리고 이번에 당의 대표가 되시겠다는 것은 좀 과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대북송금 특검 김대중 대통령도 이해했다.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했더니 네거티브 하지 마라.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당을 개혁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지난 2년 반간 무엇 하셨어요? 여의도에 오래 있는 이인영이나 박지원은 안 된다. 그럼 왜 여의도에 오셨어요? 대통령 후보에 낙선해가지고 의원직 사퇴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지만은 결코 지켰잖아요. 예, 그 말씀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개혁만 하더라도 대통령 후보 때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하겠다라고 했으면은 주도권이 문재인 후보에 있으니까 하나만 더 주시죠.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내 몸의 절반이 무너진 느낌이다. 그렇게 정말 좀 통곡하시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님은 노무현 대통령 다 이해를 하셨죠. 한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다시 박지원 후보의 또 차례가 있으니까 그때 또 듣기로 하고요. 자, 다음은 이인영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역시 5분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까? 그 문재인 후보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세대 교체를 이야기하고 또 미국 민주당의 예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케네디 가문은 미국 민주당 최대 중심 세력이지만 과감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또 패권을 내려놓았을 때 정권 교체 길이 열렸습니다. 48세의 젊은 오바마를 내세워서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만들면서까지 선택한 길이 정권 교체의 길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친노의 실체를 인정하든 부정하든 만약에 친노가 있다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이런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께서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어떠한 상처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2017년 대권 코리안 시리즈에 당당하게 입장하시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제가 더 공정하게 또 관리할 수도 있고 또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었는데 아까 미처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셨을 테니까 마저 반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그 혁신을 말하고 또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는데 아무것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새정치라는 것도 결국은 좌절을 하고 말았고요. 그만큼 우리 정치, 우리 정당의 어떤 기득권 구조가 강고한 거죠. 저는 정말 이게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그런 우리 사람들이 하나의 도도한 물결을 함께 이루어야만 앞물결을 밀어내고 우리 정치, 우리 정당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함께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아까 그 다음 대선 이야기하는데 아까 박지원 후보님께서 다음에 이인영 후보님이 또 대선 나갈 수 있도록 밀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도 벌써 당대권 분리하고는 모순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이인정 후보님의 힘으로 이번에 우리 정당을 바꾸는 것은 역부족이니 이번에는 저와 함께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 된다, 바꿔야 한다. 그런 솔직한 우리의 민심, 당심이 폭발하면 역부족이 아니라 상전벽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후보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은 낮추고 또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의 선수가 쌓여지는 기준은 좀 엄격하게 하는 룰을 만들어서 우리의 공천 물갈이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취지는 인위적으로 물갈이를 하는 이런 것은 안 된다. 오히려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걸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전략 공천을 통해서 정치 신인을 정치 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오히려 보장해야 한다고 하시고 또 비례대표를 통해서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몇몇 사람들에게는 그런 혜택이 돌아갈지 몰라도 예컨대 청년 비례대표 한둘 또 전략공천에서 한 10명, 뭐 20명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대적인 젊은이들이 우리 당을 매력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이 문호를 광장을 개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곳 전북에서 지난번 지방선거의 결과대로만 보면 50% 이상의 대대적인 물갈이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없으면은 우리는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마땅한 답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좀 들을까요? 네. 예. 우선 전북의 예를 보면요. 3선 이상 의원들은 전부 수도권으로 가라 해가지고 정세균 대표가 유일하게 종로에서 5선함으로써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회의원은 선수가 의미하는 겁니다. 전라북도 11명이 국회의원 중 6명이 초선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지금 인물 못 키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대 교체, 젊은 피를 받아들이면서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어야지. 주도권이 먼저 있으니까 시간이 거의 됐는데 간단히 말씀하시겠어요? 지난번에도 같은 답을 하셨는데요. 자,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스템 공천을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인위적인 물갈이를 안 하고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신진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지원 후보께 또 5분간의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적절히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천심사위원회 제도를 없애고, 죄송합니다. 공천심사위원회를 없애고 자격심사위원회를 둬가지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분은 전북시도당의 공천권을 의뢰해서 완전 국민경선제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때 신인들의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전략공천도 적당하게 혼합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젊은 피 수혈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젊어져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대권 당권 분리로는요.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말씀드리는데요. 도대체 문재인 후보가 당권도 갖고 대권도 갖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국물까지 다 마시면은 우리 당의 정세균, 손학규, 안철수, 조경태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집권을 위해서는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으로 나가고 박지원 같이 경험과 경륜을 가진 사람이 좀 당대표를 맡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특히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것은 부산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난주 부산에서 연설을 하면서는 영남 대표를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더니 호남에 와서는 내가 호남 적자다. 이것은 좀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는 박지원은 경험과 경륜, 장악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당을 장악하겠지만은 전행을 할 것이다.
저는 이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8관왕입니다. 누구보다도 지역구 관리 열심히 잘해서 7년간 외국 한 번 안 나가보고 매 주말을 지역구에서 보냈습니다. 과연 문재인 의원이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이나 한 번 됐는가? 이것도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왜 총선에 부산은 한석이라도 아쉬운데 자기는 안 나가겠다. 이건 노무현 정신 아니에요. 김부겸 정신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당권 대권 분리가 왜 나쁜지, 왜 호남에 대해서 적자라고 얘기하면서 부산 가서는 영남 대표론을 주장하는지, 그러면서 왜 박지원에게는 호남에서만 표가 있고 다른 곳은 없다, 호남의 맹주다, 이런 지역구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네거티브를 하면서 남에게는 네거티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지 그걸 좀 듣고 싶어요. 자, 일부는 보장해 주시는 거죠? 네. 예. 뭐 이렇게 사실이 아닌 말씀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한 것을 했다고 이렇게 이제 조금 그 왜곡하시면서 그러니까 네거티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박지원 대표님께서 오랫동안 정치하셨고 관록이 대단하신데 이렇게 뭐 꽁도 묻고 알도 묻고 이런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붙이시니까 제가 정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해 오셨고 관록이 대단하신 만큼 저는 변화하고 혁신하는 것은 그 박지원 후보님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후배들이 당을 바꾸고 혁신할 수 있도록 조금 밀어주십시오. 부산 지역구도 이런 거 깨뜨리는 게 우리 당이 나아가야 될 길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노심초사 노력하신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을 전국 정당으로 만들었냐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네, 자, 1분 남았습니다.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네, 이기는 선거 하겠다고 하면서 지난번에 조경태 의원은 자력으로 3선 의원이 됐어요. 룰 위반이 영남에서 한 번도 아무도 당선 못 시키면서 이긴다라고 하는데 이인영 의원한테 그거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이인영 의원이 참으로 그 386 세대의 리더로서 저는 좀 경험과 경륜을 쌓아서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되는데 이 박지원이가 답변 시간도 계속 돕겠다 3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듣도록 하죠. 네. 최고위원 2번 했으면 당대표 할 수 있는 훈련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전략공천이나 청년 비례를 통해서 청년들의 진출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쪽방을 열어주는 것이지 대운동장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시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기 위해서는 박지원 대표님께서 박지원 후보님께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비켜서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공통질문 5번째 드리고 토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30초씩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당권 레이스 중에서 당명 개정 논란이 일고 있어요. 자, 이에 대한 세 분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지 간단히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영 후보. 저는 당명 변경 논란이나 당권 대권 분리 논란과 관련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우리 당의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민생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국민은 누구나 이 어려워지는 경제 속에서 누가 우리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할 것인지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미래로 가는 새로운 약속, 그것을 우리 전당대회에서 듣고 싶어 하시고 저는 계속 그것을 외치겠습니다. 네, 박지원 후보 말씀해 주시죠.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명 개정 논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맨 먼저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문재인 후보도 같은 생각을 갖더라고요. 당원들은 굉장히 당명 요구를 하고 있지만은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하면은 이건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다 큰 혁신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황골탈퇴의 모습도 보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건 합의 안 되면 안 합니다. 네. 자, 문재인 후보. 예. 저는 뭐 이렇게 논란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명 개정 문제 제일 먼저 말씀하신 분이 우리 박지원 후보님이셨고요. 그에 대한 저의 입장을 물어오길래 저는 우리 이 당 당원들이 민주당이라는 그런 이름의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우리 합당 정신이 담겨 있는 당명이기 때문에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동의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안철수 대표께서 반대하셨기 때문에 금방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듣는 사이에 정해진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씩 드리고요. 먼저 박지원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전북 지역이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LH공사, 경남 진주로 갔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안 됐습니다. 저에게 새만금 공항을 반대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새만금은 전북의 보고이고 대한민국의 보고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부산과 대구가 싸우니까 새만금을 끼워넣기 하지 마라. 새만금부터 잘해줘라. 이런 것을 요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서 호남 사람도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하면 쓰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도덕성도 능력도 없었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전북의 의원들과 송하진 지사 등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 호남의 발전,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돼서 꼭 노력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차례입니다. 예, 박지원 후보님 또 이인영 후보님 지금 우리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입니다. 경쟁 이전에 동지이고 또 경쟁 이후에도 동지입니다. 제가 박지원 후보님의 경륜을 얻고 가겠습니다. 또 이인영 후보님의 젊음과 패기도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반드시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당 대표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국민들의 지지만큼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전라북도에서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전북에서 인정받고 지지받아야만 우리가 확실한 정통성을 가지고 우리 당의 강력한 변화 또 강력한 단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제가 우리 전북에서도 이길 수 있게 그렇게 전북 도민들께서 함께해 주십사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인영 후보 말씀 듣겠습니다. 올해 경제가 참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언제나 그랬듯이 정부와 기업은 우리들 서민과 중산층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것입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자, 월급 생활자에게 그 부담이 밀려올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분열과 정쟁을 끝내고 새로운 단결과 혁신의 자리에 서민과 중산층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모습으로 돌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급쟁이들의 소득을 올리는 문제, 아르바이트하는 분들의 최저임금 1만 원의 시대를 열어드리는 문제, 또 대중소기업의 상생경제를 만들어서 갑의 횡포로부터 을들의 눈물을 닦는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을 줄여서 젊은 미생들에게 완생의 꿈을 심어주는 그 일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민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이곳 전라북도에서 FTA로부터 농업 농촌도 지키겠습니다. 새만금, KTX 그리고 국민연금기금 운영본부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TV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대표를 뽑는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경선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토론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후보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